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에 근무하는 김은하입니다. 오늘 서핑의 미래, 인공 서핑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의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영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서핑이 취미예요. 무조건 한다 그래. 완전 좋아한다고. 에이, 너 서핑 해본 적 없잖아. 저도 서핑 좀 해요. 그럼 같이 한번 갈까요? 콜! 완전 망했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웨이브파크 고! 서핑 초보를 위한 전문 코치진, 맑고 투명한 최상급 수질, 서해안의 인생 노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파도까지. 선호세! 오늘 첫 출근한 김예지입니다. 우리 회사 업무량 많은데 괜찮겠어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업무도 서핑하듯 잘 타고 넘겠습니다. 후! 야, 네가 언제 서핑을 타봤어? 어차피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막 질러. 그럼 우리 회사 서핑 동호회 들어오면 되겠네. 좋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웨이브파크 고! 서핑 초보를 위한 프로 코치진,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 즐거운 자유 서핑까지. 웨이브파크 고! 마침내 원하던 바다 웨이브파크 그랜드 오픈. 웨이브존으로 고! 영상에서 보신 웨이브파크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웨이브파크는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입니다. 바다가 아닌 도심 속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웨이브파크의 W는 서핑보드 4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로 웨이브의 W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하와이 서퍼들 인사로 손동작을 일컫는 샤카를 형성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핑 문화가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핑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핑은 동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중 하와이 제도에서 서핑이 가장 활발하게 확산되었고 기록으로 남겨졌죠. 하와이 사람들에게 서핑은 단순한 여가 활동 그 이상의 것으로 영적이자 사회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전통 문화들과 마찬가지로 서핑 역시 규칙과 금기 사항으로 이루어진 관례에 따라 행해졌죠. 전문 주술사가 있어 파도가 치길 기원했고 험난한 파도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서퍼들은 누가 멀리 더 빨리 가는지, 얼마나 훌륭한 기교로 더 큰 파도를 타는지 내기를 하면서 존경을 받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원주민들이 질병으로 많은 인구가 사망하고 또 미국 하와이 제도를 합병하면서 서핑 인구도 많이 사라졌죠. 그때 몇몇 원주민들이 서핑을 해외로 전파시켰는데 하와이 출신의 올림픽 선수인 듀크 카하나모쿠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전파를 시켰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서핑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서핑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핑 보드가 필요하고 웨수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웨수트는 해수 온도로 인한 체온을 보호해주고 햇빛에 의한 화상이나 상처를 막아줍니다. 리시코드는 보드와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드의 테일과 발목을 연결하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보드 정 가운데에 엎드려 중심을 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워 시야를 확보한 뒤 패들링을 합니다. 수영의 자유형과 비슷한데요. 물의 저항을 느끼면서 노를 젓듯이 팔을 사용해 패들링합니다. 패들링을 해서 파도를 잡으면 테이크오프 동작으로 연결되는데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말합니다. 가볍게 튀어오르는 느낌으로 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보드 위에 서서 시선은 가고 싶은 방향에 두고 손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서핑의 역사와 서핑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서핑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서핑 스팟인 해변이 있습니다. 부산의 송정과 다대포, 양양, 제주, 포항 등이 있습니다. 서핑 인구는 2014년 4만 명에서 시작하여 2017년에는 20만 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인 지금은 40만 명 혹은 100만 명으로 증가를 예상합니다. 서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33개 종목 중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죠. 일본 스리가사키 해변에서 개최되었고 서핑의 강국인 브라질의 이탈로 페레이라 선수와 하와이 출신 카리사 무어 선수가 남녀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서핑이 개최된 곳은 자연 바다였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변수가 많았습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지면 등 다양한 요소로 형성되는데 태풍이 생기면서 지면 구조가 변화하고 파도를 읽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수들은 모두 똑같은 파도를 타고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파도를 타게 됩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에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주 드물지만 해외 서핑 비치에서는 상어가 출몰하기도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국제 상어 공격 정보에 따르면 2020년도 상어 공격이 총 129건 발생했고 그중 60%가 서핑 관련 스포츠를 하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그럼 서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의 파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다 수온이 걱정이 나면 미온수가 공급되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 조명이 설치되면 좋겠죠. 바다까지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면 1시간 거리에 있으면 좋겠고 다른 서퍼들 때문에 파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공정하게 파도를 잡을 수 있는 차례가 오면 좋겠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인공 서핑입니다. 인공 서핑은 바다가 아닌 장소에서 서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파도 높이는 0.5m에서 최대 2.4m까지 발생합니다. 시간당 1000개의 완벽한 파도가 구현되니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핑 환경을 제공하고 인공 해변이 조성됩니다.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수준별 파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공 서핑장은 프로 서퍼들이 훈련 장소로 사용할 수 있고 경기와 대회 개최에 최적인 장소가 됩니다. 인공 서핑장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웨이브파크의 인공 서핑장은 삼각형 모양으로 넓은 면으로는 인공 해변이 조성되어 지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강습구역은 해변에서 가까운 베이 구역으로 파도가 부서져 생기는 하얀 거품인 화이트 워터에서 강습을 진행합니다. 중급자와 상급자를 위한 구역은 리프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리프에서는 파도가 부서지기 전 그린 웨이브가 발생하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배럴이라는 튜브 형태의 파도와 공중에서 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에어 세션이 가능합니다. 인공 서핑장은 바다 서핑의 대체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서핑 테라피라는 것인데요. 서핑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핑 테라피는 서핑을 통한 선천적, 후천적,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치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PTSD라고 불리는 장애의 치유 목적으로 서핑 테라피가 적용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특히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군이 소방관이나 경찰인데요. 소방관의 PTSD 발병률이 일반인의 7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서핑 테라피를 통한 치료 후 약 30%가 감소하였습니다. 서핑 테라피는 대부분 바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테라피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인공 서핑장 역시 서핑 테라피의 장소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인공 서핑장인 더 웨이브에서는 자폐와 다운 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서핑 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한국 웨이브파크에서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고 국제 서핑 테라피 기구의 자문을 통해 소방관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한 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계적 해양 스포츠의 활성화로 서핑이 대중화되고 있고 해수욕장 기반의 레저 활동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공 서핑 기술의 개발로 대회 개최와 서핑 테라피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핑과 연계한 친수 문화와 관광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올림픽에서 국내 서핑 선수단의 활약도 기대해 봅니다. 서핑의 미래, 인공 서핑의 이해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